신재생 2차전지만큼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장기적으로 투자해 볼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열리겠다. 그 다음에 2차전지는 사실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새롭게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조선입니다. 조선사들이 갑의 위치에 있는 입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자, 대표님,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 2023년 벌써 이제 하반기도 곧 시작될 텐데 좀 어떤 주식 사야 될까요? 올해 이제 하반기 유망 섹터 앞으로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작년부터 네. 딱 명확하게 방향을 잡아놓은 게 있어요. 야, 이게 참 내가 4, 50년 만에 찾아온 부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저 스스로는 굉장히 이 방향에 있어서 확신을 갖고 계속해서 이쪽으로 중심적인 투자를 좀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그게 바로 탈세계화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에는 세계화 시대에서 이제는 4, 50년 만에 네. 세계가 반으로 쪼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패권 전쟁이 러시아 전쟁 이후로 더 심화되고 있고, 이 쪼개지는 흐름이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작년부터 더더욱 이 블록화 경제가 강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We are the world, 너가 잘하는 거 내가 또 너한테 요청할게, 너가 부족한 거 내가 또 채워줄게,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국가 간의 협력 관계가 맺어졌다면, 이제는 각 국가들 간의 이제 분단과 그리고 분쟁과 자국의 안보와 그 경제 구축을 하기 위한 시대가 좀 열린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시장이 바뀌고 저는 좀 시대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변화하는 세상과 시대에 맞게끔 투자도 그에 따라 맞춤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생각한 게, 이제는 기존의 사고방식, 사실 이게 4, 50년 만에 찾아온 시대인데,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역사가 그 50년을 넘지 않거든요. 아직 50년 안 됐어요? 네. 아.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세요. 과거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러할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과거 경제 이랬고, 그때 흐름이 이랬고, 그러니까 국내 주식 흐름도 그때 당시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보통 과거랑 비교해서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거와 비교하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좀 지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를, 이런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시즌이 왔다. 그걸 이제 작년부터 제가 좀 깨달아서 이로 인해 계속 투자 관점을 유지시키고 있는데. 네. 그랬어요. 그럼 네. 탈세계화는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그럼 어디를 가? 저는 그래서 가장 탑5로 꼽는 게 신이카방반이에요. 신, 이카방반입니다. 방반, 신재생, 맞습니다. 2차전지. 네, 맞습니다. 방은 방산일 거고, 예. 반은 반도체일 거고. 맞습니다. 잠시만요. 카카오는 아닌데. 뭐지? 카가 뭐 있었지? 이게 되게 많은 분들 소외되어 있는데 카메라 센서입니다. 카메라 센서. 자율주행이군요. 예, 맞습니다. 자, 하나씩 시작해볼까요? 신재생부터. 네.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저는 이 탈세계화 국면에서 돈의 흐름이 어디로 이동될까를 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패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편을 먹고 있거든요. 그렇죠. 미국은 유럽과 우리나라, 일본, 그 다음에 뭐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중국은 러시아와 중동 국가들, 이렇게 패권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의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미국과 중국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굉장히 높았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점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과 유럽 이쪽으로 점점 점유율을 높여간다라는 게 포커싱이 맞춰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 세계화 시대 때 중국 쪽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으면서 수혜를 받았던 업종들은 일단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가 첫 번째 관점이었고요. 두 번째 관점은, 그러면 미국과 유럽이 지금 국가와 기업들이 어디에 돈을 쏟아붓고 있느냐, 이 관점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과연 그 흐름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 관점을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첫 번째가 그래서 뭐였느냐,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터라고 할 만한 게 크게 세 개더라고요. 하나는 에너지, 그 다음 두 번째는 IT, 반도체, 마지막 세 번째가 실질적인 무력, 방산, 내지는 앞으로의 이제 우주항공에 대한 패권. 첫 번째 이제 에너지 패권을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럽은 기존에 에너지를 사용하던 것들이 대부분 다 러시아 쪽으로 수입해서 쓰던 에너지들이 많았었는데, 이를 탈러시아화하면서 자체적으로 이제는 에너지 굴기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리파워 EU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유럽이 본격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넓혔죠. 오죽하면은 태양광에만 4년간 300조 투자를 할 정도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도 바이든 정권이 접어들면서
신재생에 대한 투자, IRA 법안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됐죠. 그래서 저는 신재생에 있어서는 지금 전기차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한 10년간의 그래도 성장 사이클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유럽의 그러한 친환경적인 정책과 미국의 IRA 법안에 대한 정책의 수혜로 네. 2차 전지를 가장 중요하게 꼽고 계시죠. 네. 물론 가장 큰 수혜가 지금 2차 전지가 받고 있는 것도 맞고요. 다만 신재생은 분명 지금 그에 비해서는 소외가 되어 있고 그렇죠. 신재생의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련 기업들이 기대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들이 필요한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들, 세액공제 혜택이라든지 보조금적인 측면도 마찬가지. 특히 미국의 IRA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 정권이 바뀌어도 10년간의 보조금 흐름은 지속된다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흐름은 끊이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 신재생 충분히 2차 전지만큼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장기적으로 투자해 볼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열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사실 말할 것도 없죠. 2차 전지가 이제 에너지 패권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제가 두 가지 갈래를 대표적으로 전기차 2차 전지와 신재생으로 뽑고 있거든요. 네. 근데 2차 전지 워낙 또 많은 분들 알고 계시고 이미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제가 원체 2차 전지 관련된 전문가분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굳이 뭐 부연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새롭게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조선입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의 유럽 입장에서 에너지 위기에 탈러시아화 하면서 직면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써야 될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는 앞으로 2년 뒤, 3년 뒤 쓸 에너지를 지금 막 만들어내려고 투자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당장에 한 1, 2년간에 써야 할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이 에너지를 기존에는 러시아 쪽에서 LNG를 많이 수입을 하면서 썼었는데 이것 또한 파이프라인이 막히면서 이제는 이 친환경적인 어느 정도는 LNG에 대한 이 수입 자체도 막혀 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 택하고 있는 게 이 LNG 수입을 러시아에서 미국향으로 수입처를 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게 LNG를 수입을 할 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오는 거는 그대로 이 가스 그 자체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기체 형태로 이제 수입을 하게 되는 PNG 형식인데 이게 미국은 굉장히 멀잖아요. 유럽 입장에서 러시아에 비해서.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수입을 해야 되냐면 LNG 형식으로 액화를 시켜요. 기체를 액체로 만들어서 배에 가스를 채운 상태로 수입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느냐? LNG 운반선, 즉 LNG 선이 필요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미국향 LNG를 수입하기 위한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배를 수주하는 이 수주 물량이 계속 지금 3년치 이상이 쌓여있는 상황이고 조선업황은 사실 작년, 재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야 이거 20년 만에 슈퍼사이클 왔다 갔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주가가 사실 그만큼 크게 많이 오르진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 올해부터는 그래도 기대해봐도 되겠다라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조선주를 투자할 때 가장 두 개가 중요하다고 저는 꼽는데 하나는 얼마나 줄을 많이 서 있느냐. 수주잔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수주잔고가 쌓여 있다고 한들 배를 만드는 입장에서 봤을 때 당장에 내가 배를 만들 수 있는 캐파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줄을 많이 선다 한들 내가 당장에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상대적으로 배를 만드는 조선사들이 갑의 위치에 가기 때문에 배값을 올려버려요. 이게 신조선가라고 하는데 즉 선가가 지금 높아져 가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결국에는 이 조선사들이 갑의 위치에 있는 입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네네. 그래서 수주잔고도 늘어나고 있고 성과도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선 이 업계 자체에 대한 성장성을 P와 Q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바탕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중요한 건 작년 하반기부터 물가가 좀 꺾이기 시작해서 그로 인해 후판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를 만들 때 필요한 이제 철강 이 원가가 많이 꺾인 상황이라서 배를 판매하는 판매가는 높아져 가는데 원가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격차에 따른 마진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조선업계에서 이익으로 받아들일 만한 타이밍이 왔다. 그래서 여러모로 PQC에 대한 모멘텀이 다 붙어있는 게 지금 조선업계인데 아직까지는 이게 실질적으로 딱 흑자 전환에 대한 모멘텀이 우리 눈에 확인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물음표를 띄고 계시죠. 근데 이게 점차 실적으로 분기 실적이 찍히는 게 눈에 보인다고 했을 때는 그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최근에 그래서 조선업계 주가 흐름이 심상치 않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흐름이 과연 단기적으로 끝날 만한 흐름인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네. 이번에는 분명 뭔가 다르다. 그게 또 다른 근본적인 원인이 이 친환경에 대한 모멘텀까지 붙어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코로나 이후로 많아진 물동량을 쳐내기 위해서 배를 지금 수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새로운 배뿐만 아니라 기존에 내가 노후화된 선박까지 교체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기차도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크게 이제 부각을 받은 게 전 세계적인 친환경 기조 때문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이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IMO라고 하는 국제해상기구에서 이 노후화된 선박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걸 좀 줄이자. 줄이는데 대신에 자동차 대비 이 배를 만드는 시간과 이런 기술력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먼저 규제를 할게. 대신에 우리가 시간의 텀을 두고 점진적으로 기존의 노후화된 선박들도 규제를 할 거야. 라고 발표해둔 상황인데 이게 점점 그 규제가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작년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수요가 노후화된 선박을 교체하자라는 이 교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배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 입장이 돼버린 거고 여기도 중요한 게 지금 그 배를 많이 사용하는 사용처가 미국에서 그 LNG를 수입하기 위한 용도가 가장 많은데 중요한 건 배를 만드는 가장 큰 대표적인 국가가 우리나라랑 중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 배를 가지고 미국으로 LNG를 수입하기 위해 쓴다? 이거는 좀 앞으로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최근에 또 배값의 이런 변동성 추이를 보니까 중국 배값은 안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을 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배값은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이 말 자체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배를 만드는 조선업계들이 확실히 위에 있다. 그래서 여러모로 탈세계화에 있어서의 또 수혜를 에너지 이 패권 전쟁에 따라서 전기차 그리고 신재생 마지막으로 조선업계가 좀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 탈세계화 흐름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이 관련된 수혜 업종들이 앞으로도 더 수혜의 강도가 커질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신재생과 지금 2차 전지에서 뭐 조선까지 얘기 좀 해주셨는데 뭐 남은 게 있긴 하지만 그럼 여기서는 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회사들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 미국의 IRA 법안에 따른 수혜를 받게 되는 업체는 태양광의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풍력에는 CS 윈드, 간접적인 수혜는 CS 베어링까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유럽 쪽으로 이제 법인과 공장들을 어느 정도는 설립해 놓은 국가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대표적인 수혜 기업들이 되기 때문에 신재생 지금 아무래도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미국과 유럽 시장이 중심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시장이라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모멘텀들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는 해당 기업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조선업계에 있어서는 가장 이 친환경 선박을 우리나라에서 좀 잘 만들고 있는 게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그 계열사들이 지금 배 수주 잔고가 많이 세워지고 있어요. 뭐 현대미포 조선이라든지 HD 한국조선해양 이런 기업들이 수주 잔고 많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보다도 좀 더 강한 흐름을 단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대우조선해양에서 사명이 바뀐 이제 하나오션 이번에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이제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그룹이 지금 포부를 밝히고 있는 게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 되겠다. 그래서 한국의 방산을 6회공 다 꽉 잡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밝혔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 그룹주들이 그래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뭐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 오션 이렇게 6회공을 다 지금 차지할 수 있을 만한 하나 그룹들도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으니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기대를 걸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단기적으로 많이 주가가 오른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보시다가 어차피 장기적인 호흡으로 볼 거라면은 단기적인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카방반 이제 이거부터 한번 또 얘기해 주셔야죠. 네, 그래서 두 번째 패권 전쟁이 이제 IT 반도체 쪽에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야말로 정말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전쟁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미국이 소련을 무찌를 때에도 일본을 무찌를 때에도 가장 공을 들였던 게 기술적인 패권이었거든요. 이번에도 그 기술적인 패권에 대한 지위를 잡기 위해서 미국이 이 IT, 특히나 반도체에 대한 기술력 확보를 좀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최근에 또 막 발표를 했던 게 치포 동맹 이런 것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자체적으로 설계단 그리고 뭐 후공정, 뭐 장비 이런 것들은 다 할 수가 있는데 생산이 부족하니까 야 이거 생산만 잘 구축이 되면은 중국의 반도체 국위를 확실하게 누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의 TSMC, 삼성전자한테 손을 뻗어서 미국으로 공장 좀 지어라 라고 이렇게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도체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에 대한 특화가 지금 삼성전자에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1차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차적으로는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가
생산성도 생산성이지만 기술적에 대한 격차를 벌리기 위한 지금 대대적인 투자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대대적인 투자 움직임에 따른 수혜를 찾아내보고 싶다라는 관점으로 입힌다면은 아무래도 그 기술적인 격차는 결국 장비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특히나 이제 차세대 기술력을 갖출 수 있을 만한 장비는 어떠한 장비들이 있을까? 실제로 이 가장 기술적인 격차를 벌리기 위해 필요한 노광 공정에 필요한 EUV 관련 장비를 납품하는 ASML이 정말 얘는 시장이 안 좋아도 지속적으로 막 성장성을 폭발적으로 내세우는 대표적인 기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 상승 흐름들이 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히 반도체 장비 관련된 대장이라고 좀 꼽았었던 한미반도체도 무려 지금 1년 만에 약 2배 이상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 이제 HPSP라든지 파카 시스템즈 이런 기업들도 확실하게 이제 차세대 기술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비를 지금 만들어서 판매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상대적인 다른 장비 업체들 대비해서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기업들이 또 그런 이 패권 전쟁에 있어서의 수혜를 계속 기대하면서 이 대기줄이 그러니까 그 고객사들이 그 장비를 사기 위해 줄을 서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도 계속 높은 마진을 남겨 먹으면서 또 캐파 증설에 따른 마진도 계속 남겨 먹을 수 있는 기업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만한 반도체 기업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얘기했으면 그래도 뭐 가장 대장주는 얘기해 주셔야죠. 대장주인 뭐 삼성전자요? 하이닉스는 네. 어떻게 되나요? 이 두 명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솔직히 말해서 장기적으로는 물론 저는 기대를 걸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 게 얘네는 지금 돈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장에 마진이 크게 많이 남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그들이 돈을 쓰는 데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1차적으로 돈을 단기적으로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밑단에 있는 기업들을 먼저 보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대장격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네.